언론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작되었거나 하반기에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경기 침체가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더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도 꺾이는 곳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증시는 올랐는지 내렸는지, 는 얼마 정도 있다 올랐는지 통계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경제조사국이 경기 침체를 공식화하는데 아직 경기 침체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지나서 사후에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7개월 전이 경기 침체 시작이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경기 침체다 아니다 알 수 없지만 미래가 되면은 지금이 경기 침체였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는 표처럼 회색 구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가장 최근의 경기 침체는 역대급으로 짧았던 2020년 3월이에요. 경기 침체기의 공통점은 실업률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실업률이 낮죠. 실업률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과거랑 다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200만 명이 조기 은퇴를 했고 불법 이민자가 막혀서 일할 사람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가지고 경기 침체다 아니다라 논하기에는 어려워요. 실업률을 빼고 보면은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랑 증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가운데 시기가 경기 침체 시작 지점인데 이거를 전후로 약 1년을 보는 거예요. 경기 침체 시작 전 1년, 경기 침체 시작 후 1년. 증시는 올랐나 내렸나. 경기 침체 직전 달에 S&P 500 지수를 100으로 놨습니다. 이후에 다시 100이 오면은 지수를 회복한 거죠. 1929년 경제 대공황, 1937년 이후부터 1969년까지 는 전고점보다 증시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1973년 이후에는 1년 이후에 전고점 부근에 도달을 했고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리먼 사태는 경기 침체 이후에 주식시장도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침체 때는 오히려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이미 침체 전부터 증시가 상승하기도 하고 침체부터 오르기도 하고 이후에 오르기도 해서 타이밍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침체를 모두 합쳐서 밴드를 만들어봤어요. 어느 범위 안에 움직이는지. 1929년 대공황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시키고 1937년부터 2020년까지 밴드로 설정해서 봤더니 증시는 침체 전부터 오르면서 침체가 시작될 때쯤에는 전고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침체 이후에 더 많이 오르죠. 한 10개월 정도 이후부터 증시가 확 오르기 시작하죠. 침체가 온 다음에 20개월 뒤쯤에는 지수가 20%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의 명언이 있는데 조정을 예측하려는 투자자는 조정보다 더 많이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서 홀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날 것 같지만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2년마다 침체가 오고 2년마다 상승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고 팔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2년이라는 거지 깊이라던가 상승의 높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막상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냥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도 보고 거시 경제도 해석하지만 주식은 홀딩하는 게 더 낫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 어디쯤인지 내 주식은 언제쯤 본전이 올지 궁금하잖아요. 경제조사국이 경기 침체 시작점으로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 이하로 성장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성장 속도가 전년 대비 5% 이하로 떨어지면은 둔화되었다, 침체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평균으로 내봤더니요, 그 시점부터 1년 동안 생산량이 10% 하락하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난 후부터 생산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식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량 차트로 보면 정점은 작년 9월에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침체에 들어선 지 8개월째가 된 거죠. 그동안 평균을 보면은 침체의 바닥은 4개월 뒤쯤이고 생산성 향상은 10개월 뒤인 내년 3월쯤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평균의 오류에 빠져서 너무 타이밍을 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후에 생산성이 계속 증가한다면 가벼운 침체를 통과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표를 볼 때는 피터 린치를 떠올리면서 봐야 돼요. 나쁜 소식은 아니구나 정도로 해석하면서 즐겁게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증시가 오른다고 모든 업종이 똑같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거만 안 오르는 수도 있어요. 오르는 업종이 뭔지를 잘 찾아야 될 거고 하락장을 딛고 상승장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업종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승부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업종들도 있어요.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그런 업종의 주식 비중을 늘려두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약할 때는 경기 민감주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콜라라던가 허쉬, 담배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진입 시점 그리고 종료 시점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오르고 내렸는지 평균을 내봤는데요. 지금은 경기 침체 진입 후에 8개월 차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이때는 필수 소비재랑 헬스케어가 좋았어요. 그리고 금융과 에너지가 나빴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종료 6개월 전에는 헬스케어가 가장 좋았고 필수 소비재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와 에너지가 가장 나빴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현재를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헬스케어 ETF를 보면은 작년 9월에 최저점을 찍고 14.5%가 올랐어요.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필수 소비재 대표격인 주식이 코카콜라입니다. 작년 9월에 바닥을 찍고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필수 소비재 기업 중에서 코카콜라 빼고 대형주들 다 빼고 소형주로 구성된 ETF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역시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이래요. 경기 침체라고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경기 호황이라고 덥석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고 시대가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 만드는가, 이걸 생각한 다음에 투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시대는 무기를 원했어요. 방산주는 엄청난 상승을 했죠. 중국의 리오프닝 발표 이후에 효과가 있니 없니 해도 효과가 있는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룰루레몬 주가가 연초에 잘 안 오르다가 3월 달에 $300까지 깨집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라는 뉴스 때문에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적을 열어봤더니 대박이 나왔어요. 주가가 $380가 됐습니다. 헬스케어도 볼까요? 개인적으로 헬스케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회사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일라이 릴리예요. 예전에 제가 탈모 치료제 광고할 때 언급했었던 미국 제약사였는데 워낙 유명하고 좋은 기업이라 많이들 아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알지만 투자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영상을 찍었을 때가 21년 6월이었거든요. 주가가 $230 부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을 했죠. 근데 반면에 일라이릴리 주가는 $395입니다. 지수는 내렸는데 주가는 2년 만에 70%가 올랐죠. 주식이라는 게 작전주 같은 거 욕심 안 내고 방망이 가볍게 쥐고 톡 치듯이 휘두르면은 안타가 잘 나옵니다. 엄청난 돈을 벌겠어, 이런 욕심 다 버리고 적당히 벌겠어 라는 생각으로 욕심을 버리고 가볍게 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4번 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출루를 잘하는 1번 타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기 침체와 증시의 관계가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처럼 실업률 없는 침체는 처음 봤고 이런 논리가 안 먹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도 틀려도 돈을 버는 주식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지수가 하락하면은 모든 주식이 하락할 거라는 흑백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좋은 기업을 사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6월 24일 서울 그리고 7월 1일 부산에서 이제 하반기 특강을 하는데 저만의 관점으로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다. 시대가 이런 제품을 원하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저의 접근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보셔도 되고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